여러분, 혹시 요즘 책을 읽을 때 줄을 자꾸 놓치시나요? 운전 중에 길이 낯설게 느껴진 적은요?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고 그냥 넘기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 꼭 귀 기울여 들어보셔야 합니다. 치매는 기억력만 잃는 병이라고들 생각하시죠? 그런데 요즘 의학계에서는 기억보다 먼저 무너지는 감각이 시력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치매가 눈으로 온다는 말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눈을 들여다보면 뇌의 건강 상태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과 전문의 교수님이 전한 놀라운 이야기 속에는 눈으로 먼저 찾아오는 치매의 전조 신호와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예방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눈이 침침하다고 단순한 노안으로만 넘기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 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눈이 자꾸 침침해지거나 뭔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신 적 없으셨나요? 책을 읽는데 줄을 자꾸 놓치거나 운전 중에 도로 표지판이 순간적으로 안 보인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이젠 나이 탓이지 뭐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우리가 흔히 눈하면 단순히 시력만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눈은 우리 몸에서 아주 특별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눈은 단순히 세상을 보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눈은 놀랍게도 뇌와 직접 연결된 통로입니다. 쉽게 말하면 눈은 뇌의 안쪽을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창문 같은 존재예요. 병원에서 눈 안쪽을 들여다보는 검사를 하면 시신경과 망막을 통해 뇌의 신경 일부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 건강이 단순히 시력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뇌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요즘 병원에서는 시력을 보면 치매를 먼저 알아챌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기억이 흐릿해지기 전에 먼저 시야가 흐려지고 공간 감각이나 거리 판단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변화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안이나 피로 탓으로 돌리고 그냥 넘긴다는 겁니다. 실제로 병원을 찾은 어느 여성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50대 중반이었고 몇 년 전부터 책을 읽기가 힘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돋보기를 써보기도 했지만 글자들이 줄을 맞춰서 보이지 않고 자꾸 겹쳐져서 읽기 어려웠다고 하더군요. 밤에 운전할 때는 더더욱 불편해졌다고 했습니다. 시력 검사를 해보니 먼 거리 보는 시력은 멀쩡했어요. 안압도 괜찮고 백내장도 없고 눈 안쪽도 깨끗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야의 오른쪽 절반이 흐릿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나서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분은 시각형 알츠하이머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기억력 저하로 시작되는 알츠하이머와는 조금 다른 유형으로 처음 증상이 시력 이상으로 나타나는 특이한 형태입니다. 즉, 뇌 속에서 시신경과 연결된 부위가 먼저 손상되면서 눈의 기능이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지요. 사실 이렇게 눈으로 먼저 오는 치매는 생각보다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노안이나 일시적인 피로로 생각하고 병원을 늦게 찾는다는 점이에요. 정작 그 안에는 뇌의 퇴행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초기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눈에 나타나는 미묘한 변화들을 그냥 넘기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물론 눈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모두 치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눈에 나타나는 작은 이상이 단순한 시력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눈이 불편해지면 생활에 불편도 크지만 뇌가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해요. 이제는 단순히 돋보기 하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눈과 뇌의 연결고리, 그리고 눈을 통해 미리 알아챌 수 있는 치매의 전조 증상에 대해 차근차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아,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게 이런 의미였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이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 건강, 그것은 곧 뇌 건강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연결고리를 하나하나 짚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기관 중에서도 뇌는 가장 오묘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진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후두엽이라는 부위는 우리가 세상을 눈으로 보고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후두엽은 바로 시신경이 연결된 곳이자 눈을 통해 받아들인 시각 정보를 뇌가 해석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후두엽이 서서히 위축되기 시작하면 뇌가 보내는 시각 정보가 점점 흐릿해지고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텔레비전 화면처럼 이미지가 일그러지거나 장면이 끊기는 느낌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런 현상이 자주 반복된다면 단순한 눈의 피로나 노안이 아닌 알츠하이머 치매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뇌 MRI 검사에서 후두엽과 두정엽이 위축된 모습이 관찰되는 경우 의사들은 이를 치매의 전조 증상으로 보고 주의 깊게 진단합니다. 특히 시신경이 뇌로 이어지는 그 통로가 후두엽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나타나는 변화는 뇌의 건강 상태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책을 읽을 때 줄을 자꾸 놓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문장이 또렷이 보이긴 하지만 줄을 건너뛰거나 한 줄을 두세 번 반복해서 읽는 일이 생기는 것이지요. 처음엔 내가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시지만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뇌가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공간 감각과 거리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발이 헛디뎌지거나 골프장에서 공과 클럽 사이의 거리를 잘못 판단해 헛스윙이 잦아지기도 합니다. 운전 중에는 방향을 잘못 틀거나 익숙한 동네에서 길을 잃는 경우도 있지요. 이런 현상은 두정엽의 기능 저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두정엽은 우리 뇌에서 방향과 위치, 거리를 인식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곳이 위축되면 현실과 공간 사이의 연결고리가 약해지면서 우리 일상 속 많은 행동들이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더 심해지면 가까운 사람의 얼굴을 못 알아보는 증상도 나타납니다. 자식이나 배우자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거나 자주 보던 이웃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 그건 뇌가 얼굴을 인식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과정일 수 있어요. 이 역시 후두엽과 두정엽 기능 저하에서 비롯됩니다. 이처럼 눈을 통해 나타나는 치매의 조짐은 단순한 시력 문제가 아닌 뇌의 시각 인지 기능이 약해졌다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눈에 불편함이 생겼을 때 단순히 돋보기만 새로 맞출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뇌 검진도 함께 받아보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매의 종류에 따라 눈에는 어떤 증상들이 다르게 나타날까요? 먼저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 치매는 시야의 추적 능력이 떨어지면서 움직이는 물체를 눈으로 따라가기 어렵고 사물의 윤곽이나 색을 분간하는 능력도 함께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에서 움직이는 장면이 흐릿하게 느껴지거나 글자와 배경의 색이 겹쳐 보여서 읽기 힘들어지는 시기지요. 다음으로는 혈관성 치매입니다. 이 경우는 주로 뇌졸중 이후 발생하며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시신경 경로에 손상이 생깁니다. 그 결과로 한쪽 시야가 잘리지거나 눈을 움직이는 근육에 영향을 주어 시선의 초점이 맞지 않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루이체 치매는 가장 특이한 시각 증상을 동반합니다. 환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나 동물 같은 생생한 환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한 착시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뚜렷한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이와 함께 손이 떨리고 근육이 뻣뻣해지며 시선을 움직이기 힘들어지는 파킨슨 증상도 함께 나타납니다. 각기 다른 치매의 종류가 눈에 주는 영향을 이해하면 단순히 눈이 침침하다는 말을 넘어서 그 증상이 뇌의 어느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이 시작됐을 때 나이 탓이라며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눈은 뇌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눈에 나타난 작은 이상이 우리 뇌가 보내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시력은 안과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뇌 건강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지표라는 사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눈이 침침하면 마음도 흐려진다. 어느 시골 어르신의 말씀이었는데 그 안에는 눈 건강이 단순히 시력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눈 질환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런 눈 질환들이 단독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전신 건강 문제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60대 중반의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당뇨를 알아오셨고 혈압도 조금씩 높아졌지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눈이 뿌옇게 흐려지고 밤에는 불빛이 번져 보이거나 글자가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과에 가보니 백내장이 진행 중이라고 했고 검사 중에 황반변성의 초기 징후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질환 모두 망막과 시신경에 부담을 주는 병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눈과 뇌는 같은 신경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눈에 이상이 있다는 건 뇌 속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뜻하지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눈에 오는 자극이 줄어들면 뇌가 받는 자극도 함께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눈으로 잘 보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밖에 나가는 횟수도 줄어들고 사람들과 마주보며 대화하는 기회도 줄어듭니다. 활동이 줄고 사회적 자극이 사라지면 그만큼 뇌도 점점 느려지고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유로 요즘은 안과 진료에서 눈뿐 아니라 뇌 건강까지 함께 살피는 검사들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망막 OCT 검사입니다. 이 OCT라는 검사는 쉽게 말하면 망막을 아주 얇은 단면으로 잘라서 들여다보는 정밀 촬영입니다. 망막 안쪽에는 신경섬유층이라는 얇고 민감한 조직이 있는데 이 층의 두께가 줄어들고 손상되는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인지 저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치매 초기에는 뇌의 신경세포가 서서히 위축되는데 이 신경세포의 변화가 망막 신경섬유층에도 그대로 반영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 겉으로는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망막의 얇아진 부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면 뇌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경고 등을 미리 알 수 있다는 뜻이지요. 한 예로 70살 여성 한 분은 특별히 기억력이 나쁘다거나 치매 증상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정기 안과 검진에서 OCT 검사를 받았고 망막의 신경섬유층이 평균보다 얇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분에게 뇌인지 기능 검사를 병행해 보자고 권했고 결과적으로 경도인지장애라는 초기 단계의 뇌 기능 저하를 발견해 적절한 치료와 운동, 식습관 개선으로 진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눈 검사를 통해 치매의 씨앗을 조기에 찾아내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과거에는 눈은 시력만 보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뇌의 창이자 인지 건강의 관찰창 역할까지 하게 되었지요. 그러니 여러분, 눈이 불편하다고 그냥 넘기지 마세요. 단순히 돋보기를 새로 맞출 일이 아니라 뇌와 연결된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백내장이 있거나 황반변성 초기 진단을 받으셨다면 망막 OCT 검사를 통해 뇌의 건강도 함께 체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혈압과 당뇨를 잘 관리하는 것이 눈과 뇌 두 기관을 모두 건강하게 지키는 지름길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요. 결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눈 건강이 단순히 시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뇌와 마음, 나아가 삶 전체의 건강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각 자극의 부족이 뇌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잘 보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줄고 사람을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고 대화와 독서 같은 활동도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눈으로 들어오는 자극이 줄어들면 뇌도 점점 게을러지고 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런 상태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인지 기능의 저하, 즉 기억력이나 판단력, 공간 인식력 같은 능력이 함께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 건강을 방치하지 않는 것이 바로 치매 예방의 시작입니다.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처럼 시야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눈 질환들은 지금 당장은 불편하지만 좀 더 참아보자 하며 방치할 일이 아닙니다. 초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회복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뇌 자극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특히 백내장의 경우 시야가 흐릿하거나 눈부심이 심해지는 증상이 있으면 안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고 필요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녹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지만 시신경이 점차 손상되어 한번 손실된 시야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단지 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눈과 뇌를 함께 건강하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손과 눈을 함께 쓰는 활동입니다. 대표적으로 책 필사 같은 활동이 좋은 예지요. 좋아하는 시나 글귀를 또박또박 베껴 쓰면서 눈으로 문장을 따라가고 손으로 쓰는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뇌도 자연스럽게 활발히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자극은 단순한 독서보다 더 깊은 집중력과 기억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해 이미 많이 늙었지. 이런 생각은 뇌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많다. 조금씩이라도 매일 실천해 보자. 이런 자세는 뇌를 깨우고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는 기초가 됩니다. 물론 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전신 건강 문제도 꼭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이들 질환은 눈에도 뇌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과 꾸준한 약물 복용, 식습관 조절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결국 적극적인 치료와 긍정적인 생활 태도, 그리고 작은 실천을 멈추지 않는 꾸준함이 치매를 예방하고 오래도록 건강한 삶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을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첫 걸음을 잘 내디디신 겁니다. 눈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넘기지 않고 귀 기울인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조금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는 어르신들의 눈과 뇌 건강, 그리고 노후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전문가의 목소리로 따뜻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혜선물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노년을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눈을 잘 돌보는 것이 곧 나를 돌보는 일이라는 것, 그 소중한 깨달음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